제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아직도 우리가 청산되지 않은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 임나의 본부는 없다라고 하지만 임나의 위치를 이 땅에 아직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되고 헝클어진 우리의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시작을 했고,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7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들을 보면 새롭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게 아니면 뭐 제가 수행하기도 바쁘고 포기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제가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저에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임나의 위치, 임나의 본부가 허구고 임나의 위치가 이 김해나 고령이 아니고 초기 임나는 대마도고 그 다음 후기 임나는 규슈와 와카야마 그리고 일본 열도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흔히 역사학회에서 역사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광개토 대왕 능비 다 한번 들여다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비가 새롭게 발견된 한 150년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 학계에서는 이 풀리지 않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지만은 최초 발견한 사람은 중국의 관열산인데 이 해석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당대의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당대의 그 최고 동경대 출신부터 해가 최고의 학자들이 붙어서 1889년 이 비가 발견되고 난 1876년 발견되고 난 이후에 1884년 이 능비의 탁본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5년 이후에 1889년도에 최초의 탁본을 냅니다. 그래서 최초의 탁본을 내면서 그 역사 해석권 소위 그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임나 일본부의 근거, 최초 근거가 이 광개토 태왕 능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한론을 얘기하고 그 도구로 임나 일본부를 얘기하는데, 자, 이 신묘년조라고 하는 우리 역사학에서 신묘년조, 신묘년 기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신묘년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제대로 파헤쳐보면 광개토 대왕 능비는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부터 돌아가시는 해까지 편년으로 영락 1년부터 해가 영락 22년까지 쭉 이렇게 편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인학에 보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명기 훈적이라고 해서 태왕의 훈적을 그 아들인 장수왕이 썼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5년 영락 몇 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했고 승리했고 그 결과는 어떻다, 이렇게 굉장히 단박하게 돼 있는데 유독 신묘년 기사에만 오면 이게 자체 내용이 맞지 않고 자체 충돌하고 갑자기 왜가 튀어나와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해석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복원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 복원할 때 가장 핵심은 대개 여기에 이제 도해파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여기 견락자 두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고 보니까 실제 여기 이 푸는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토의 병신년 토의 장국, 이륙년 병신 왕궁 솔 수군 토외 장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최초의 요코이 다다나오는 토리 장국이라고 해서 비문을 변조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외자가 나중에 벌자처럼 변하게 되어 지금은 대부분 다 토벌 장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유성국 박사님과 또 이창구 박사님은 이걸 토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인지 그 과정은 아직 학계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연구해서 결박자를 보입하고 왜곡된 자를 원래로 회복해서 보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더라 이거죠. 백장과 신라는 우리 송민이었고 전부터 조공을 왔다. 고구려가 굉장히 강했고 최고로 강한 강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왜는 이전에는 보면 신묘년에 갑자기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백자와 신라를 침공해가 시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요 백제와 신라는 옛날 고구려 송민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조공을 왔다는 거죠. 근데 왜는 신묘년? 신묘년은 바로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즉위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해가 눈치 보다가 그때부터 조공을 왔다. 우리가 한문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목적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가 온 목적은 침공해로 온 게 아니고 눈치 보다가 조공해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온 외를 백제와 땡땡 신라를 정복한 것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처구술, 이파, 두 처구술이라고 이렇게 풀이했는데 우리가 파렴치라고 할 때 이 파자를 씁니다. 두 처구술 백장과 외가 신라를 침공해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원래의 그 글자는 두이자 이파인데 기존에는 전부 다 도해파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해자가 원래 이자인데 이것을 매양매자로 바꿉니다. 이렇게 매양매자로 바꾸고 이것을 삼수변 이 점을 찍어가지고 바다 해자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능비는 종설이라 그래서 글자를 색이 빛나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금을 쭉쭉 다 끌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태화라고 하는 학자가 보니까 능비 전체에서 유독 이 삼수변 이것만 종선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도입하는 변조되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기존 우리 학계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걸 제가 밝혀내게 된 그 어떤 기연, 그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비문이든 어떤 글이든 이거는 문장이죠. 그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면, 문맥이 맞지 않으면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신명인 기사를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의심을 사서 분명히 그러면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끊임없이 보고 그렇게 보았더니 이게 지금 광개토대왕 능비 1면입니다. 1면에 여기 한 5번째 줄을 2구 등조, 광개토대왕이 2구 18, 18살 때 등조, 왕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입대 내용 두이자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논란의 신묘년 기사, 거기에 보면 신묘년의 도해파라고 할 때 이 해자, 이 속에 이 두 자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해자를 계속 보다가 쭉 훑어보는데 갑자기 이 자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묘하다 하고 해서 얇은 종이 섭자지를 해가 여기에서 이 자를 딱 대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이자 이게 딱 되니까 두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에다가 가액을 해서 바다해로 변조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평신연주, 그 토외 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요 다음. 그래서 저 외자를 그러면 어떻게 변조했느냐. 최초에는 토외 장국인데 지금은 토글자로 보이거든요. 이 글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오는 외자 10개의 외자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 모든 외자는 이런 식으로 요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계집여자죠. 계집여자를 전부 이런 식으로 전서체로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자를 글자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외자인데, 그럼 외자를 어떤 식으로 변주를 했느냐? 이 외자에다가 이 광개토 능비는 음각입니다. 음각인데 일본 일제 참모본부가 밀정들을 보내서 학자들하고 보내서 여기에 얇게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하고 나서 리자로 최초에는 이 리자로 새겨냈습니다. 리자로 새기는데 세월이 지나고 거기는 만주 지방 압록강 넘으니까 날도 춥고 얼었다, 눈도 내리고 얼었다 추웠다 하면서 이것이 다 벗겨집니다. 이것이 다 벗겨지면서 음각, 여기에 음각 안에 들어가 있던 석회 그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 일부 석회가 떨어져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떨어져 나온 거죠. 떨어져 나오고 지금 흰 부분은 떨어져 나오지 않고 아직 그대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부분을 탁본하면 마치 벌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벌자는 이 가로획이 반듯하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석회가 다 떨어지면 원래의 외자가 드러나고, 그래서 왜 저기에 일제가 외를 쓰면 안 되느냐? 저 시기가 바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서기 369년에서 562년 200년 그 시대 안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은 391년에 왕이 되어서 412년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임나일본부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를 세우려고 하면 외가 패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임나일본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외를 다른 글자로 변주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나일본부라고 할 때 핵심은 임나일본부의 시간과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왜곡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확 줄여가지고 고조선을 빼버리고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대륙과 일본 열도 이런 걸 싹 다 빼버리고 우리 한반도 안에 가두는 반도사관, 그것이 핵심인데, 기존에 우리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할 때 이게 일본 서기 이온쇼기 숭신 65년조에 임나자 그 축자국 2000년이 북조의 이제 대림지 서남이라고 하는 그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임나가 규슈다라고 하는데, 일본 우익과 국내의 식민사학자들은 임나는 김해 내지는 고령이다 이렇게 때를 쓰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빈미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이 임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전라도 천연사다, 김해 시사다, 그리고 부산 시사다 곳곳에서 이 임나 문제 때문에 서로 골머리를 앓고 격렬한 내전이, 역사 내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 눈에 좀 띄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제가 이 임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안도 마찬가지지만 한일 역사관에도 이 결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제가 풀어보리라 원을 세우고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것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니까 야마토 조정에서 이까지가 축자국까지 북큐슈 이까지 780km 7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780km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스오라라고 하는 이쪽까지. 그래서 지금 옛날과 지금이 단위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면 축자국 2000열이 그 다음 북쪽은 기존에는 전부 다 조를 막힐 조로 가서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섬은 북쪽이 막혀있다, 남쪽이 바다로 막혀있다 이런 걸 하지 않죠. 우리가 막혀있다라고 할 때 부산 같은 경우는 남쪽은 바다로 막혀있다, 그 다음 그쪽 같은 경우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일본 서기에 6개의 조자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풀어보니까 험하다, 막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막다라고 할 때 막다 이렇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막히다, 예, 또 험하다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칠다, 험하다 이렇게 대부분 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조자 용례를 한자 사전에 딱 열어보면 첫 번째가 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가요문화진흥원 고문신 혜진 스님과 우리 스님들 한 10여 분이 대마도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 불어가 갈 때도 힘들었는데 올 때는 정말 통도사 우리 강주 스님하고 저하고는 옆에 둘이 앉아가 화장실 바쁘게 들락거리면서 아주 막 오바이트를 엄청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바닥보다 더 험한 데가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현해탄입니다. 현해탄의 정확한 위치가 그 이기섬에서 대마도 내지는 일본 열도에서 정확하게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의 바다가 아니고 대마도를 기점으로 그 아래가 현해탄입니다. 근데 그쪽은 훨씬 더 파도가 세고 더 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은 험한 바다, 북쪽은 험한 바다, 이렇게 험한 바다 또는 거친 바다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예, 다음. 자, 이것이 이제 광개토대왕 능비 일면, 유석 시도부터라는 일면, 이면. 여기서 보면 빨간색 글자들은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찾아내가 선 글자들이고 제광 글자들이고, 노란색 글자들은 이제 금토가 필요한 글자들인데, 여기에 요 글자들은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한 글자입니다. 답지. 우리가 뭐 성금을 답지했다. 답지, 그렇게 답지라고 쓰는데 이 답지의 뜻이 모여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모여들어서 17세 손 국광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한테 하늘의 기운이 다 몰려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이 이제 삼면이고 사면.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자, 이것은 이제 진경대사, 창원에 있는 진경대사 보울능공탑인데, 이것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지하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창원 불교연합회 회장이신 법안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그것으로 해가 얼마 전에 창원 문화원장님, 이호건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저희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이 문화재는 자기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것을 환수운동을 해서 창원에 다시 공림사지로 다시 갖다 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경대 탑비의 핵심은 여기도 임나, 왕족, 초발, 성기라고 하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초발, 성기를 명사, 형용사로 푸느냐, 명사로 푸느냐, 형용사, 동사로 푸느냐에 따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비문 연구를 해보니까 비문은 한문은 끊어읽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품사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명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동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글자 한자에 따라가 온 것을 안 왔다, 그것이 바로 허왕호 도래에 관한 파사석답조에 보면 연우시 해동말 유창사 공법시사, 그럴 때 해동의 그 터머리에는 불법을 받들고 절을 지었다라고 보는데, 일제시대 때 그것을 연우시 해동 끊어버리고 말자를 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유창사 공법시사, 그럴 때 해동에서는 절을 짓거나 불법을 받들지 않았다라고 글자 한자 바꿈으로 해가 도리한 불교를 안 왔다고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치든 변조를 하든 실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5년 동안 이 비문을 연구해가 온갖 연구를 다 해가지고 가역할 것 가역하고 파낼 것 파내고
예, 뭔가 이제 그 변조를 한 것이죠. 다음. 자, 그래서 이 초발성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해석이 있는데 서울 금속문 대왕과 이병선, 최규성 이분들은 이것을 이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름으로 보면 이 내용 전체가 기존의 해석과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매고, 림병, 투어, 아국, 원조, 흥무, 대왕. 여러분들 아국에서 끊으려냐 하면 아국에서 끊으려면 우리나라에 투항하였다. 원조상, 흥무, 대왕은 이렇게 되고 매고, 림병, 아국, 투어, 아국, 원조, 흥무, 대왕 여기서 끊으려면 우리나라의 원조상, 흥무, 대왕에게 투항하였다. 투항하는 주체가 우리나라가 되느냐 흥무, 대왕 개인이 되느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자, 또 다음. 네. 자, 가야가 임날 수 없는 이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야와 임나는 그 발생부터 해가 멸망까지 연도가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출생이 다르고 죽은 사망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것을 버젓이 그렇게 우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학자들이 이런 학자적인 양심이 있는가? 그런 의문과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해석을 새롭게 하면, 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네, 결론. 네,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역해양 능비도 그렇고, 진경에서 탑비도 그렇고, 진실은 복잡하지 않으나, 우리는 뭔가 복잡하고, 그래야만이 뭔가 대단한 논리인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가까이 있고 심플하고 그런 것들이 진리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저의 연구가 그럼 어떻게 판별이 될 수 있느냐 이제 다른 연구와 비교 검토해서 해보면 되고 요즘 말로 진검승부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연구에 대한 그런 확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우리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좀 뭐 별난 사람으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얘기, 확언하거나 큰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역사 연구를 해보니 이 부분은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존 학계에서 또 이 능비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소위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공개 토론을 요구하셔도 제가 다 응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여기 계신 서영규 전 가야대 총장님과 정종섭 국학진흥원장님을 한번 안동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뭐 들으시더라고. 근데 한 20분, 30분 넘어가니까 눈초리가 바로 서시면서 자세를 고쳐 잡으시면서 스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야문화진흥원이 그동안 10년간 인의 역사를 걸어세우고 가야문화를 선양하는 걸 했는데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시지만 우리 시에서도 뭐 많이 도와는 주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스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해공 스님 이사장 계시는데 이사장 스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종섭 전 우리 행정부 장관님이시죠. 한문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뵈려고 한 것입니다. 뵈니까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학술대회를 열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단 한중일 삼국의 최고 권위자를 불러주십시오. 지상하나 불러가 하면 나 말깁니다. 최고 권위자 불러가 진정 맞따위 한번 따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래서 현재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크고 오문한 비가 있습니까? 동아시아에서 6m 40의 이런 거대한 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스케일이라 This is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한중일 역사 지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국공조만 이제 끝냈기 때문에 고구려를 자기의 지방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가 괜히 부서를 만든다고
저기에서 이제 보호각도 만들고 유리도 씌우고 이래가 뭘 안 하려고 그래. 그 일본은 이걸 제대로 밝히면 자기 조상들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역사학계도 지금 일본이나 중국의 그 중간에서 제대로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비문전쟁이 뭐 책무게도 좀 무겁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에게 중국에게 빼앗겼던 이 역사 패권을 해석권을 이 주장으로 이 학설로 저는 100%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자, 좀 길었습니다. 예. 자, 현재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라도 전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남 도사는 임나로 도배대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진 전 도의원님께서 지금 그 작업을, 가로양면 작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응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